입에다 연습하는 발음 연습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장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보니까 단연간 이제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 연필을 물고 볼펜을 물고 발음 연습을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습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연습을 어떻게 실천을 좀 정교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물고 발음 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저희는 근데 하나 더 얹어서 낭독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발음 연습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볼펜 물고서는 음가 연습만 막 하다가 낭독이 굉장히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주셔야 돼요. 퀄리티 있게. 아셨죠? 요렇게 볼펜이 있으면 입에다 무는데 낭독 강의 시 필요한 발음 음가 연습은 요 치아를 보면 앞니가 있고 송곳니가 있고 어금니가 있어요. 그런데 이 훈련을 할 때 제일 효과가 큰 거는 어금니 쪽으로 깊게 무는 게 효과는 커요, 선생님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책을 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 갈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흥미를 떨어뜨릴 때 딱딱한 발음 연습만 하다가 흥미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송곳니 살짝 뒷부분으로 볼펜을 물었을 때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송곳니 뒷부분으로 이렇게 이거를 무시고 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연습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문 상태에서 한 소녀가 촛불 아래에 앉아 소리내어 책을 읽고 있다. 자, 이거 이렇게 연습하다가 이거 딱 빼시잖아요? 그럼 낭독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한 소녀가 촛불 아래에 앉아 소리내어 책을 읽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 연습해요. 그것이 아니라 요 볼펜을 문 상태에서도 어떻게 낭독의 호흡을 지키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들. 자, 왜 그러냐? 선생님들이 만난 교육생들은 선생님이 어찌됐든 간에 어느 기간까지 책임을 지실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한테는 어떤 계산이 있으셔야 되냐면요. 이 사람을 그냥 내가 단발적으로 지식 알려주고 여기에서 그냥 했다 치고 하면 안 돼요. 자, 이거를 알려줬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를 해결하면 이것이 잘 해결이 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낭독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떨까요? 강사로서. 굉장히 편해지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발음이 해결이 잘 안 돼.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2회차, 4회차, 6회차 때까지 뭐만 가르쳐야 돼요? 발음만 알려줄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들이 만난 낭독 강의를 진짜 낭독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분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라는 강의의 스텝의 구형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단계에서도 이것을 이 부분에서 알려주셔도 되고 다른 부분에서 알려주셔도 돼요. 그런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이분이 해결을 해나가면서 갈 수 있어야 진짜 선생님들이 만난 책을 심층적으로 만나는 낭독 독서법을 진짜 알려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기초 단계에서 요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이 이거를 놓치고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훈련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훈련법을 통해서 뭐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계속 훈련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략이 필요하겠죠. 근데 매일매일 훈련을 시키고 녹음 파일을 올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선생님들이 이 사람한테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이치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람은요, 자기가 움직이고 동기부여가 돼요. 근데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그 사람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근데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엄청나게 발음 연습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낭독 호흡을 가지고 발음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를 코칭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쭉 한 페이지 정도를 요 볼펜을 물고 연필을 물고서는 낭독을 요렇게 코칭한 대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뺀 상태에서 같은 텍스트를 복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떠냐? 잠깐 물고선 한 페이지 한 건데도 발음 음가가 어때요? 좋은 기간 감각이 좋아져가고 아웃풋이 좋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만 느낄까요? 그 사람은 잘 몰라요. 누가 느낄까요? 거기서 듣는 사람들이 느껴요. 그래서 내 강의가 퀄리티가 있구나. 이거를 또 인지시켜주는 것도 뭐예요? 강사는요, 약간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쇼맨십이 좀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쇼맨십이에요, 선생님들. 아셨죠? 왜냐? 동기부여는 한 사람만 동기부여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는 그 순간에 누가 같이 보고 있어야 돼요? 주변에 있는 다른 교육생들이 보고 있을 때 같이 공명감이 일 수 있도록 리드해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아셨죠? 근데 그것이 누군가는 카리스마 있게, 그런데 누군가는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누군가는 또 말랑말랑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한다? 내 강점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아셨죠? 누군가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부분 있겠죠. 우리 김미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책에 대한 보관용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는 서사도 너무 잘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책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강점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김명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단연간 이제 언어치료 쪽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선생님들. 아이들, 발달장애 아이들을. 그러면은 언어의 중요성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의 메리트를 살려서 중간중간 알려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독서 소모임을 그래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 자기 개발과 자기 성장을 위해서 직장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빡세게 일했단 말. 그걸 모임을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 메리트를 살려가지고 유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직장인 대상으로 바쁘고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을 위해서, 거기에다 육아까지 해야 되는 워킹맘들을 위한 낭독 독서 소모임을 열면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